아 두 탈모인? 저도 근데 탈모가 좀 있거든요. 아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데? 전 정수리가 전 정수리가 조금 아 웃기지 마요. 정수리 진짜 있어요. 아이 정도는 아니야. 약을 먹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아니야. 아 이거 인정 못합니다. 아 몰랐는데 아까 돈까스 먹으면서 말씀을 좀 같이 좀 몇 개 잠깐 나눴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그 채널을. 저는 아까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 약간 남사스러워서 계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엄청난 팬이에요. 아 그러니까 침착맨님 말고는 전 다른 사람 팬을 한 적이 없어요. 오아시스 정도? 오. 근데 오아시스도 해체했잖아. 해체했으니까 지금 현재 활동하는 건 나밖에 없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게 너무 여기 와서 막 아우 침착맨님 팬입니다 하면 제가 뭔가 너무 약간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는 척 하는 것 같이 보일까봐 오히려 저는 진심이니까 그걸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요 정도만 초반에 얘기를 하고 요 정도만 해. 너무 하지 마. 너무 막 그 좋아하는 티나고 그러면 안 돼서 맞아요. 갑자기 어이구 참수가 됐는데 아니 이거를 기물을 좋아한다며. 머리가 갑자기 날라가지고 좋아한다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셨는데 그 자기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빠니보틀이라고 하고요. 예. 세계 여행을 주제로 여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역병 때문에 뭐 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1년 넘게 쉬고 있네 거의. 그러면 쉬고 있으니까 사실상 제가 이제 웹툰을 뭐 한 1년을 쉬어요. 네네. 그럼 이제 저보고 이제 전 만화가라고 그러거든요. 1년 막 쉬면 그럼 전 유튜버네? 저는 제가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쉬다가 지금은 이제 조조소라고 하는 유튜브 웹드라마가 있는데 요즘에 센세이션이에요. 네 맡아서 감독이랑 각본을 지금 짜고 있고 현재는 시즌 3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시쳇말로 난놈이네 난놈.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예요. 근데 여행을 계속 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역병 때문에 쉬게 되고 쉬게 되면서 나는 누구? 할 찰나에 심심한데 그냥 웹드라마 감독이나 하자. 감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뭐 처음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랑 그 드라마의 극 중에 나오는 이제 등장 인물 중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맥주 마시다가 심심하다. 그 친구도 이제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조금 그 루틴되는 생활에 지루했나 봐요. 무기력하구나. 네. 아주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튜버라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그 친구는 유튜버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인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라 저는 그러면은 저는 원래 조조스라는 아이디어는 원래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미생이 엄청 팬이에요. 근데 미생이 그 대기업 내용의 웹툰 드라마예요. 대기업을 소재로 한 드라마인데 제가 그걸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왜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은 없을까? 중소기업을 찐으로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없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그냥 그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지 옛날부터. 근데 이제 해보고 싶다. 친구가 하자고 하길래 저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원래 레퍼런스는 피식대학처럼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재밌게 꽁트 형식으로 하자 그런 거였다가 제 팬이라고 하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촬영 감독님을 만나는데 자꾸 저한테 좀 더 스케일을 크게 가자. 철감님이? 네, 각본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각을 잡아서 하자. 근데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저는 유튜브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튜브 감성은 그게 아니다. 알못이다. 네, 유튜브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막 가볍게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막 찍는 사람 손도 나오고 약간 B급으로 가야 재밌는 거지. 각 잡아서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하는 거는 안 볼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텝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반대를 했는데 그 지금 촬영 감독님이 한 3번인가 4번 이게 정말 그 제갈량 모시듯이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제갈량이 되는 올려치기가 되는 건가? 그런 올려치기는 절대 아닌데 아무튼 3번을 설득했어. 네. 왜냐면 부산 분인데 서울을 몇 번을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술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냐 주인공을 하래요. 근데 저는 연기를 못하고 저는 원래 주인공병이 좀 없어요. 유튜버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주인공 하기는 싫어서 막 되게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해라. 저는 그런 경험도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되겠냐 그랬는데 된다. 자기는 모든 유튜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은 혼자서 기획을 다 하고 촬영 편집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혼자서 다 겪어본 사람이어서 그런 감독이나 스토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왜 믿는지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믿으시고 스케일을 크게 해도 어차피 그 자기가 체험해봐가지고 그 구성을 본인이 체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수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번 해보자. 어차피 망해도 어쨌든 이런 거를 내가 만들었다는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그 미대생은 아시잖아요.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냥 그 만들어 볼 겸 해서 제 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돈 가지고 직접 자기 사비로. 많이 들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들진 않았는데 금액은 제가 자세히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10만 원.
아니 10만 원. 아니 왜냐면 예. 다 이게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 맞아요. 수가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처음에 그 정 사장님도 무료로 출연을 하셨고. 그러니까 보통 그래.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초반 목표 조회수가 한 15만 정도였는데 지금 1화가 200만이 넘었어요. 야, 그럼 네. 몇 배 달성이야? 뭐 대충 뭐 한 15, 200 몇 프로 나누면은 네, 저 수학을 몰라가지고 200 몇 프로야. 딱 봐도 1000이 넘는데 1000%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고. 저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시나리오가 제가 쓴 건데도 기억이 안 나서 나무위키 들어가서 나무위키 보고 제가 그 설정 같은 거 까먹. 왜냐면 제가 할 때 막 엄청 심각하게 막 이거를 막 여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인자가 욕하면 재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의 즉흥적이구나. 네. 웹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렇게 해요. 진짜 상관없이 한 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막 되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막 댓글에 막 야 빠니보틀 야 너는 천재 아니냐 막 여기서 무슨 복선이 있고 막 해놨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한 거야. 한 6할 7할은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할 때 여기다 이거 놓치면 약간 이런 느낌? 툭툭 났는데.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냥 과장님이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옆에서 막 천재 그러니까 천재인 척을 해야 되나 내가? 갑자기 여기 와서 나 원래 본능적으로 해 그래가지고 대충 해버리면은 이제 약간 사람들이 시즌3 나왔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초심 잃었다 아니면 뭐 힘 빠졌다. 그럼 감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미천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좀 무서운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도 이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좀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그런 게. 부풀리기 시기에 제가 좀 약간 선배격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거에 비해서 너무 큰 평가를 받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품이 꼈는데 이거를 거품을 꺼트리는 게 필요하긴 한데 이게 사람이 이중적인 심리가 있어서 내 손으로 이렇게 막 하기가 힘들어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한 생각이 자 보세요. 미드 진짜 미친 미국 거기서 우수한 그 교육 그걸 과정을 밟고 경쟁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작가 그 진들이 심지어 여러 명이 짠 미드도 시즌 1 지나면 퇴물이라고 그래. 그럼 맞아요. 그 초반에 몰입도 초심 잃었네 소리 맨날 들어. 초반이 항상 제일 재밌고 시즌 1이 왔다야. 맞아. 근데 본인은 혼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에 당장 10퇴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미 잘한 거야. 근데 막상 이미 잘한 거야. 진짜로 들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에라이 씨태무라 너 그 첫회 그 조조스에 그 기발하고 그 예리한 그거 어디 갔어 해도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게 그건 되는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의 본능도 있는 거. 그죠. 이게 해결이 사실은 어려운 건데 처음에 막 도입부만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쉽죠. 던져놓는 거 쉬워요. 던져놓는 거 쉬워. 나중에 이렇게 그 줍줍하는 사람 이게 그러니까 이 줍줍까지 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생일 때 우리 폭죽 터트리는 거 터트릴 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떨어진 거를 줍는 거를 멋있게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 아까 그런 느낌이죠. 그거 대사에도 조쳤어요. 조쳤어요. 사장은 이렇게 터트리고 줍는 거를 좀 아니면 댓글로 고정을 박아놓을까? 여러분 줍는 게 이렇게 힘드니까 불평 불만하지 마 그냥 보라고. 그 본인만 너무 없어 보이나? 본인만 하면 그렇고 차명 계정으로 쓰고 본인이 고정으로 올려놓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차명 계정으로 하면 좀 유리한 게 이제 짜포틀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무 많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팬층이 왜 이렇게 단단해요? 그 보면 유튜브 보면은 짭보틀들이 많아요. 빠니 보틀이 아니고 먼 보틀. 보틀 빠니 뭐 물병 보틀 인도 보틀 많어. 무슨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뭐 너무 어쨌든 고맙고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게 그거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이 저를 좋아해 준다는 게 자체가 조금 제가 나이가 지금 35인데 쉬운 건 아닌데 나랑 별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 결혼하기 좋은 4살이야. 네네. 지금 제가 39, 35이잖아요.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 결혼 얘기가 또 나와서 그런데 결혼하기 또 힘든 직업이기도 해요, 제가. 여행을 다녀야 되니까. 저는 또 가면은 뭐 짧게 뭐 한 달 갔다 오기가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갔다 와야지 저는 여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행을 이제 밖에 나가서 불같은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외국 사람을 만나서. 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하더라고요, 가서. 그래, 그거 풍영이 잘하는데 연애하는 법.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그거 난리가 났어. 얼마 전에
그 푼님이랑 주호미님이랑 여기서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그 결혼 연애에 대한 얘기 하실 때 어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가에서 공인한 소개팅 어플 얘기를 하셨는데 괜찮죠? 아이디어 괜찮죠? 별로... 그게 조소개팅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아 진짜로? 네. 조초소에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조초소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소개팅 어플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그거는 뭐 채팅창에 뭐 얘기가 많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때 채팅을 하긴 했어요. 개소리다. 조소개팅 이야기 아니냐고. 아니, 채팅에 썼었어요? 네. 근데 이게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몰랐구나.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왜 침착맨님 그 유튜브의 매니저가 돼 있는 거죠? 누가 달아준 건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달렸었어요, 그게. 그 누가 알려줘서 제가 따로 해놨나 봐요. 그 지는 거. 그렇게 해요. 네. 제가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뭐 휘두르거나 나 된지도 몰라요. 휘두르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긴 한데 달려 있더라고요. 해야 돼요. 뭐 욕을 한다거나. 악질 채팅이나. 침착맨 개 못하네. 그런 거 밴해줘야 돼요. 이게 적극 개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는 거 막 10명인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침착맨님 방송에서는 악질 채팅을 좀 약간 욕 이런 거 말고는 냅두는 게 재밌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본인께서도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많이. 얼마 전에 또 주호민님 디아블로 2 하실 때 그때 계셨어요? 가진 않았는데 개 못하잖아. 짤방이 엄청 그거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얌얌님 방송에 가서도 개 못해 그 능지라는 말도 만드셨고. 그거는 제가 이제 해명할 게 있습니다. 네네. 능지 멘탈을 파괴했던 능지 차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소위 말하는 이제 얌얌 시청자분들이 먼저 썼어요. 얍준마분들. 근데 이제 제가 지는 건 별렸잖아요. 능 띄고 지 띄고 차 띄고 이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치니까 어그로가 쏠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했던 거는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치니까 다 따라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고는 말을 안 하겠어. 근데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만드신 건 아니지만 발굴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유통. 근데 이마트지. 제가 근데 그 능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조초소 드라마에도 넣었어요, 대사를. 능지 찾아서. 왜냐면 그 이제 드라마에서 싸우고 그만두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백차장이라고. 그 사람이 싸울 때 이제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지능 박살났네 아주라는 말을 해요. 지능 박살. 오마주입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어떤 능지 박사를 지능 박살났네. 네, 능지라는 단어는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약간 순서는 제대로 하되 서수는 그대로 하되. 나에 대한 그거였구나. 개인적으로 침착맨님이 유통시킨 이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 뭐지 옛날에 하신 말씀 중에 저한테 제일 어울리는 말.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가 침착맨님이 만드신 말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저는 침착맨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걸로 하죠 그러면. 이게 저랑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이? 왜냐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를 나가면 좀 위험한 상황인데 뒤가 없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저는 해외 안 나가면 저라는 사람은 나는 유튜버로서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위험하고 불안해서 한국에 계속 있으면 나는 뭐지? 나는 해외여행 유튜버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또 그때 옛날에 막 그 맨날 10시간 동안 트위치만 보고 약간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는 침대 누워가지고. 그게 뭐 어때서? 그것도 좋아요.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괜찮아요. 지금이도 재밌긴 하죠.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대로 사과요. 비하한 거 맞나? 죄송합니다. 제대로 사과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언제 나가게요?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여름? 조수 끝나고 1분 퇴장을 하는데 1분 퇴장 킵하고 좀 이따 화장실 갈 때 제가 써도 될까요? 지금 그럼 뭐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면 뭐 그게 벌이야? 자기 나가고 싶을 때 나간대. 아예 나가야 돼요? 1분 나가야지. 뭐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조쏘 기업이 이렇게 헐떡거려요. 화장실 갔다. 천천히 갔다 오시면 되는데. 문이 잠겨가지고. 잠겨서. 아무튼 제가 무슨 얘기하려면 조쏘 기업 이제 그 감독을 하게 됐잖아요. 제목이 좀 비하 발언이 이게 있지 않나요? 보통 중소기업인데 좀 블랙 중소기업을 X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 X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건지. 일단은 X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이 과장님이. 근데 제목은 제가 지은 게 맞아요. 원래 이 조초수가 가제였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 친구랑 같이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말한 날 제가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는 가제로 조쏘 기업으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게 생기면 바꾸자 한 건데 아무도 아이디어를 안 내요. 제목이 뭐가 좋겠냐. 아무도 어떤 의견도 안 내더라고요. 그냥 그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했어요 그냥. 조쏘 맞아요. 진짜 소식이에요 이거. 입에 이게 붙나요? 저는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뭘 안 붙어 제대로 붙는구만. 젖혔어 팍팍 붙지. 노렸잖아. 이거 발음 살짝 감기는데 젖혔어. 약간 본드가 찔렀을 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젖혔어. 딱 제대로 붙는구만. 어쨌든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과장님 채널에서 하는 거가 그게 어떻게 된 거였죠? 아, 왜 제 채널에 안 올라가고? 네. 왜냐면 주제가 중소기업이니까 제 채널에 올라가면은 너무 안 맞잖아요. 저는 여행만 하고 싶고. 네. 그런데 제 거 올려봤자 사람들이 아, 왜 여행 안 가고 딴 거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라이브에서 트위치 게임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한 그날에 구독자가 200명이 빠졌어요. 갑자기. 왜 여행 안 가고 게임을 하냐?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다 설명을 해도 제가 여행 말고 딴 거 하면은 열받은 거 열받았죠. 개빡쳤어요 그때. 아 열받았네. 네. 지금도 열받았죠. 그 구독자 그래프가 열받았네. 이게 맨날 이게 올라가잖아요. 뭐 50명, 100명. 네. 그날 이게 그 마리아나 해구가 생긴 거예요 그날. 마리아나 해고생 열받았네.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거야. 아니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건데 아니 나 방송 안 쉬고 나 해보겠다 게임 방송 지금 여행 못 가니까 개떡락을 해가지고 그때 느낀 게 여행 쪽이 아니면은 주제가 사람들이 안 보고 싫어하는구나. 근데 과장님 채널 올리면 딱이잖아요. 빈정 상했네. 아니 지금 괜찮은데 소임 배트. 근데 소임 맞아요. 자기 네. 채널에도 안 올려. 그래? 그러면 여기다 안 올려야지. 싫댔지. 너 얘네들 여행 아니면 싫댔지. 재밌는 거 만들었는데 안 올려야지. 약간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게 있어요. 안 해 약간 이런 느낌. 다혈질형 소인배구나. 주호민 작가님은 꿍한 소인배. 꿍형 소인배. 잘 안 풀리시고. 저는 금방 화나고 금방 풀어져요. 아, 금방 풀어지는 소인배구나. 그 중소기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과장님 채널에 올려야지만 시너지가 너무 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장님은 실제로 중소기업 다니시다가 그만둬가지고 유튜버로 전향하신 분이었죠. 네. 그 채널 자체도 거의 모든 게 중소기업 관련된 내용이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중소기업 주제인데 중소기업을 좀 안 다니시니까 과장님 자체도 약간 컨텐츠 쪽으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렸고 저는 아직도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배역들을 이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으게 됐어요? 일단은 과장님은 만나뵈서 얘기를 했고 직접 하셔라. 그리고 이제 사장님 역할 나오시는 분은 유튜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다가 한번 통화를 드려서 제가 지금 뭐 하는 유튜버인데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형님이 이미 아시더라고요. 여행 유튜버에 좀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알고 계셔가지고 빠니보틀님 그래가지고 왜냐면 형님도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먹방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한번 뭐 잠깐 찍는 거 괜찮고 자기도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나오게 됐고 사장님 연기가 너무 좋던데요? 원래 배우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충범과 이민아 역할을 하신 그분들은 이제 그 촬영 감독님 원래 같이 작업을 하셨던 지인분들이라서 저는 얼굴만 보고 그냥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한번 뽑았는데 지금 그 조충범 역할을 하시는 분은 주인공이죠 사실. 주인공이신데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그 아싸 찐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발레 하시고 몸도 되게 좋으시고 너무 인싸여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딱 만나뵀을 때 이 느낌이 아닌데 인싸 에반데 이랬어요 속으로? 겉으로 그랬어요. 이게 아니다. 인싸 에반데 이랬어. 이건 찐따가 아니다. 진짜 아싸식 그 화법이네. 겉으로 말하기. 인싸 에반데. 인싸 에바라고 말 아닌데 아무튼 이건 찐따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천해. 이게 인싸한테 찐따 감성을 가르쳐 준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찐따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살면 살아와야 돼요. 사자한테 개구리처럼 뛰어보라는 거랑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최대한 그 어떤 외형이라도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연구를 엄청 하세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연구 열심히 하는 것도 인싸 같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찐따를 연구하신 거예요. 어떤 손 동작이라든가 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찐따들 약간 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자세가 막 인싸들은 막 이렇게 하든지 막 주머니 손 넣든지 그러는데 찐따들은 막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약간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연구를 했고 약간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싸가 찐따의 그 어떤 그 아우라를 가진 연기를 못 해야지 그 이게 옳게 된 엔딩인데 해내 인싸. 그래서 더 열받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 다 뺏어가. 다 하네. 결국은 찐따를 훔쳐갔네. 그 사람들이 진짜 찐따인 줄 알더라고요. 이게 어색했으면 역시 인싸는 찐따 감성을 몰라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저는 찐따를 구해왔냐 이렇게 됐어요. 진짜 찐따로 알아요. 전혀 아닌데 또 생각해보니까 또 뺏겼네. 찐따를. 또 뺏겼네. 근데 그거 그렇게 하다가 그 옛날에 막 배역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 있잖아요. 있어. 그 연기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 캐릭터에서 못 나와.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침착맨님도 찐따의 삶을 모르시지 않아요? 저는 찐따의 삶을 살았죠.
20대 때 추억이 없어요. 게임만 해서 집에서. 게임 많이 하는 게 찐따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저도 그렇긴 한데. 인싸는 네. 활발하고 아싸는 좀 그 안 활발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활발하죠. 인싸. 저는 나는 아싸. 저는 아싸는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찐따였어요. 찐따. 활발한 찐, 외향적인 찐따. 아 외향형 찐따. 그러니까 그거는 외향적 이제 찐따인데. 쥐소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제 용어로 예. 쥐소룡. 그 학교 시간에 뒤에서 막 지들끼리 깝쳐. 그 힘 없는 애들끼리 막 지들끼리 깝쳐.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 그 포식자가 있잖아요. 그 판에. 진짜가 오면 조용해지. 야!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네. 잠깐만. 개새끼들 이러면은 잘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 복도로 가. 예. 그러다가 지들끼리 막 이렇게 투닥투닥 막 또 장난하다가 막 싸워. 그럼 커지잖아요. 자기들 이렇게 막 팍팍 뭐지 막 축구하고 막 이러다가 야! 이제 포식자가 와서 그러면 이제 또 조용히 또 딴데. 너무 잘하시는데? 포식자 온이란데 지금 칼에 꾸짖을 칼. 저는 이제 옆에서 예. 옆에서 이제 구경하다 보니까 친절하게 이 과장님 채널에 조초스 이제 영상이 예,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 인스타나 이제 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사장님을 연기자인지 몰랐냐면 유튜브 채널이 연결이 됐어. 그래서 아 유튜버구나. 그거 넘어갔어. 형님은 지금은 활동을 배우보다는 유튜버로 많이 하셨는데 뭐 조초소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도 형님도 엄청 저희 조초소라는 거를 되게 사랑하시고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애정이 많으신 것 같고 저는 왜 애정이 당연히 많은데 조금 빠진 게 뭐냐면 시나리오가 너무 안 짜져요. 너무 어려워요. 시나리오가. 그리고 나무위키도 문제인 게 엄청 올려치기 당했어요. 제가 지금 아 너무 또 굉장히 지금 막 부담되는 상태구나. 서사적으로 뭐 완벽하다 뭐 고증이 확실하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별 생각 없는 건데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남의 길을 궁금하다. 뭐 네. 대체 뭐라고 써 있길래? 야 이거 봐, 이거 뭐 미생이야. 너무 진짜 그 조스 기업 느낌이네. 근데 이 과장의 조스 기업 이렇게 돼 있네. 네, 그 네. 빠니보틀 이 과장의 조스. 아니요. 제가 들어가는 거는 그걸 해칠 수가 있어요. 아. 왜냐면은 영화에서 자꾸 감동이 나가지고 네. 이 영화는 내가 만들었어요. 아, 내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 이거 하면은 저 같아도 이 몰입도가 확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맞아. 예, 어쨌든 과장님이 주인공이고 과장님의 어떤 소재를 쓴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건 어차피 저기 제작에 JHB죠. 저게 제 이름이 제한인데 예. 다 뭐 감독도 빠니보틀 돼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각본까지 제가 감독 각본까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돼 있구나. 예, 그걸 좀 수정을 각본까지 했다는 네. 게 좀 네,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기니까 저기 평가 부분만 좀 보면은 제가 부담을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 뭐 이렇게 해서 조스 뭐 해가지고 뭐 미생과는 다른 뭐 사실주의라는 호평. 네, 그리고 여기 뭐 전문적인 연기 경력이 없는 이 과장님은 극 중에서 이제 높은 비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배우들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진짜 연기력이 잘하시죠. 뭐 실제로 뭐 경력이 없으신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저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에 대한 좀 반감이 있었어요. 연기가 저기도 연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연기들이 약간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다 과장되어 있어요. 연기들 기존 드라마들이. 웹드라마계 MC 놀이학기네. MC 놀이학기가 그 처음에 나온 게 그 동안의 힙합 랩은 기존에 페이크. 대한 반발. 페이크다. 예. 내가 진짜다 하면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기를 부탁드린 게 여행 놀이학기네. 빠니야끼. 야끼 보틀. 많이 나오네. 또 오늘 나오겠네 오늘 또. 예. 아무튼 저기 그런 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배우분들한테도 계속 부탁을 드린 게 자유롭게 해달라. 진짜 같이 그냥. 예. 그러니까 힘을 빼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힘 빼고 합시다. 과장님은 그리고 연기가 조금 그래도 제가 걱정을 처음에 한 게 연기자가 아니니까 연기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한 게 과장님은 연기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 본인을 그냥 하시라고. 예. 근데 그것조차도 힘든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진짜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몰입을 한다는 게 엄청 몰입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진짜 그 중소기업 다닐 때 감정을 진짜 쏟아내세요. 그래서 뭔가 잘 되지 않았나. 아니 억눌릴 예. 그 회사 생활하면서 진짜 쌓인 게 엄청 많았나 보다. 진짜 많았고 소재 얘기하면은 회의하면은 계속 나와. 막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예. 이게 엄청 길어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냥 과장님 나무위키에 그냥 짧게 뭐 조초소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했고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다 이 정도였는데 길어져가지고 이분이 내추럴본 이제 캐릭터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네네. 사람들이 내추럴본 찐따다. 찐따 연기가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없다. 네. 했는데 이분은 발레도 하고 뭐 엄청 활발한 인싸다. 노래를 엄청 잘하세요. 노래를 그냥 우리가 일반인 중에 뭐 막 무슨 뭐 쉬즈건 잘 부르고 그게 아니라 뮤지컬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발성을 내서 노래를 직접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이 사람은 찐따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전문 그 노래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으시고 뭐 그런 식이죠. 직업도 뮤지컬 배우 하시고 예. 피부도 원래 좋으신데 일부러 막 망쳤어요. 아니 조초소를 찍기 전에 갑자기 났대요 여드름이.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유를. 이게 재능이야. 이게 재능 차이야. 신기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다는 생각. 아니죠. 열심히 했으니까 얘가 갸륵하구나 해서 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네. 이 여드름의 이 배치가 있죠. 이 배치가. 네. 이게 딱 그 진짜 중요 포인트에만 나거든요. 딱 그 느낌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아 적절해요. 저게. 재배를 하셨나? 아니 그러니까 그 진정한 비료 뿌려가지고 진정한 배우는 살도 찌우고 막 하잖아요. 머리도 기르고. 그죠. 그 중에 일환이죠. 과장님. 이거 이제 그 이과장 채널이라는 거기서 실제 주인이시고 거의 이제 배역도 거의 이분도 주인공급이죠. 거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보는 게 편한 게. 근데 걔 계속 나와 옆에 사장 옆에 나오고 누구 옆에 나오고. 왜냐면은 그 셜록 홈즈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화자가 돼서 셜록 홈즈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선 시점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실제 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자인 거고. 조스 왓슨, 조스 셜록. 네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나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어쩌면 이 팀트보. 조소 기업이 아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조소죠 근데. 그러니까 딱 오면은 난 가장 놀라웠어. 뽑았잖아요. 시킬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놨어. 이런 그때 그냥 생각나면 시키는. 이 사장님의 이 무계획적인 모습에서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거죠. 이 체계가 없는 거여서 그러니까 딱 회의를 해요. 요즘에 뭐 거래가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새로운 걸 좀 해봐야 돼. 진행 좀 해봐. 뭐 이런 식이야. 다짜고짜 근본 없이. 좀 그런 식이고. 근데 뭐 이제 좀 그 운영비나 이런 것도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하시고 계시고 이사님인데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듬성듬성 봐가지고. 왜 이사예요? 역할은 과장님보다 별로 없던데? 역할 아예 없죠.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나오던데 왜 이사예요? 제 컨셉은 뭐냐면 그 친인척을 안 치면 세금 탈루할 때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쳐놓은 거예요, 그냥. 친인척이에요? 네, 조카예요. 가끔 이제 여기 있네. 5화에서 조카로서 백듀얼 그럴 것 같긴 했어. 실제로는 저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이 하자고 했던 맨 처음에 그랬던 친구고 음악 감독도 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는 되게 엘리트고 잘해요 일을. 되게 잘하고 원래 전혀 어눌하지 않고 완전 인싸예요. 왜냐면 학생회장 또 인싸야? 인싸 완전 인싸. 또 뺏었어? 신기한 게 인싸인데 또 찐따 감성도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 학생회장을 2번이나 했고 졸준위원장을 1번 했고 그런 정도로 인싸인데 또 집에 가면 필수로 아이돌 마스터하고. 왜 뺏어가? 왜 우리 아싸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복합적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겹다 인싸. 근데 어쨌든 인재 중에 인재, 일도 잘하고 생긴 게 아싸 찐따니까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불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출연진 외모비하예요? 저랑 비슷하니까 어쨌든. 일본 퇴장. 하지 마세요. 그 외모비 하지 마세요. 나가 계시는 거. 근데 아까 저 1분 넘었으니까 아까 한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진짜 1분 나가는 걸로. 그리고 이민아님. 이민아님은 이제 처음에 이제 중간에 그 휴가 갔다 와가지고 중간에 등장했어요. 중간에 나옵니다. 3회부터 등장했죠. 가지고 이제 뭐 이걸로 시작했어. 그죠? 이걸로 시작해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난 여기서 이게 감독의 의도가 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도는 뭐였냐면 이민아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 구역의 미친년은 나야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이코로 제가 컨셉을 잡았는데 난 그래서 거기서 느껴졌네. 그러니까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을 실제로 만났어요. 남들이 웃을 때 안 웃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혼자 막 웃고 막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지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 보고 나서 만든 캐릭터가 이 캐릭터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시나리오를 짜다가 이민아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뭘 할지 모르는 캐릭터니까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맡겼어요 태영 씨한테. 이 배우가한테. 저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분은 왜 정상인으로 생각이 들어요? 정상인 맞아요. 지금 정상이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나 여기서 딱 느껴졌거든요. 그게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이민아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밖에서는 멀쩡한 사람인데 회사에서 일부러 사이코인 척을 하는 거죠. 그 술자리 그거 에피소드처럼. 나 건들지 마라. 나 평범한 사람 아니고 나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니까 나 웬만하면 건들지 마라.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줄 테니까 그런 느낌이죠. 부조리에 뭐 계속 뭐 일 외적으로 뭐 시키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은 지금 제일 어려운 캐릭터예요.
저도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어요. 이민아라는 캐릭터가. 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알아서 살고 있군요. 예. 근데 사투리가 경상도 출신으로 이렇게 술 먹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원래 부산 분이긴 하고.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실제로 이분의 모티브가 됐던 사람 만났을 때 같이 술 먹을 때였는데 갑자기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서울말 쓰시다가. 그래서 제가 뭐 경상도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투리 잘 쓰시냐 그러니까 뭐 경상도 여행 부산 여행을 뭐 2번 가봤댔나? 근데 그냥 사투리를 써요 갑자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왜 쓰냐는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느낀 게 이게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 캐릭터예요. 실제 그분도 술 먹다가 갑자기 사투리를 쓰고 되게 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는 거라서. 백진상 이름이 진상이야. 이것도 제가 이름 때문에 엄청 후회했어요. 너무 인위적이다. 실제로 와서 진상 짓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백진상이라는 나 진상입니다. 나 진상 부릴 겁니다. 그게 명패를 제가 시즌 2가 원래 없는 거였어요. 그냥 1화부터 5화까지만 만들고 끝이었는데 그냥 백진상이라는 이름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옛날에 퇴사한 사람 이름 이렇게 해놓을까 해가지고 써놨는데 댓글로 사람들이 와 백진상은 누굴까? 엄청 기대된다. 이제 나오겠지 막 이러니까 좀 만들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저희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백진상으로 하는 거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잘란이야.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름 백진상으로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또 내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할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 가지고 그럼 그대로 가야 되나 그대로 갔는데 다행히 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름이 진상 있을 법하니까 있을 법하니까 나잘라는 좀 억지이긴 하지만 이말년 들어보면 또 괜찮은데 지금 이말년 씨라고 나오는데 이름을 그렇게 혹시 지으셨는지 만화 그러실 때 아니 저 막 형풍풍 뭐 이런 식으로 짓는데 이름 막 좀 무협식으로 형풍풍 맞다 무협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좀 어른들에게 주어진 어떤 캐릭터 안 좋은 캐릭터들을 다 좀 몰아넣는 게 느낌이 있죠. 원래는 사장님이 다 하실 예정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버거운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꽤 있어요 인간적인 면이. 근데 백진상이라는 캐릭터는 전혀 없도록 제가 의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한 거 20살 때 제가 20살 때 뭘 당했냐면은 그 집 주변에 롯데마트가 있었는데 거의 처음 알바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하는 알바. 그 무슨 카트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하는 알바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직급도 모르잖아요. 무슨 뭐 팀장님이니 뭐니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처음 간 날에 너 뭐 어디 뭐 대리가 시키는 거 갖다 놨어 그래가지고 얘 뭐 대리님이 어디 갖다 놓으라고 해서 갖다 놨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 대리? 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 걔랑 나랑 누가 더 높아 그러는 거예요. 압존법을 군대식. 잘 모르는데 어쨌든 더 높은 것 같아서 뭐 누구 팀장님이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누구 대리님 이러면서 똑같아요 드라마랑. 또 압존법 몰라 그래가지고 압존법? 어떻게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 가서야 뭐 가까스로 뭐 체험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즘엔 안 쓰잖아.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썼고. 군대에서만 쓰고 사회에서 쓰나요? 안 쓰는 거 안 쓰지 않아요? 가지고 막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야 너 사회생활 기본이야 잘 들어. 내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나한테 말할 때는 누구누구 할 때 님을 빼서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긴 게 롯데마트 알바할 때 카트 끄는 알바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저는 그게 약간 내가 약간 반항기가 있나? 되게 들으면서 이거 대체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얘기는 했다. 문자로 저 그냥 안 나가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통보하긴 했어요. 물론 그것도 잘한 행동은 아니에요. 맞아. 정식으로 가서. 근데 20살이라며. 네. 20살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니까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만두시면 어떡하냐. 와서 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만둬야지. 물론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저는 그 압존법에서 완전 마탱이 간 거죠. 20살 때.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20대 때. 저도 잘한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좀 함축해서 이제 꾸겨 넣은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원래 사장님 캐릭터였잖아요. 네네. 착한 마인부, 이게 나쁜 마인부, 마른 마인부. 분리됐어. 비슷하고 사장님이 실제로도 좀 착해지세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나쁜 부분만 모여서 응축돼서 사람화돼서 나온 거야. 근데 인격화해서. 근데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백진상이 나빠 보이지만 제일 정상인이다. 근데 저는 그걸 정확히 본 게 저 이거 찍으면서 느낀 게 백진상이 제일 정상 아닌가 이종 지금? 그러니까 조금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서는 왜냐면 일도 잘하고 철저하게 다 할 거 다 하고 자기 할 말 다 또 하고 요구할 거 하고 일을 잘하면은 발언권이 생기기 마련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게 생각보다 꽤나 큰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혜영
이혜영. 네. 그래서 처음에 등장이 이제 그 신입사원 뽑는 에피소드에 나와서 셀프캠 하면서 등장했어요. 네네네.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면접 보는 날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첫 출근할 때 찍는 건 그래도 말이 되는데 면접 볼 때 와가지고 찍는 사람은 사실은 누가 뽑아주겠냐인데. 그리고 네. 찍지 말라고 하니까 네. 끄는 척하면서 냅둬요. 그 2번. 약간 개그 캐릭터긴 해요. 이 드라마가 중요한 게 이게 안 좋은 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조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그것만 나열하면은 자칫 드라마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표현만 제대로 하고 재미는 없는. 그래서 중요한 게 정의사나 이혜영 같이 약간 개그를 넣어야지만 중화가 된다고 저는 느껴서 일부러 넣었어요. 욕을 먹어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많아요. 왜 이렇게 개그를 넣냐. 사실적이지 않은 너무 좀 그 위화감 드는 캐릭터다. 이런 좀 눈치 없는 캐릭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있긴 있죠. 근데 이 정도가 있냐 이거죠. 이게 난 제일 이제 좀 압축력이 높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제지했는데 찍은 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눈치가 진짜 없는 거죠. 눈치가 없으면서 깡도 좋아야 돼.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 이게 참 보기 힘든 캐릭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이혜영 같은 캐릭터도 그렇게 막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되게 쉬운 캐릭터죠. 눈치 없고 이러니까. 아무튼 조초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시즌 3 나오고 이제 시즌 3는 또 몇 화 정도로? 지금 뭐 한 적게는 9화에서 많게는 11화 정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여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름 안에 무조건 끝나요. 끝났는데 이제 여름에 이제 나가실 거잖아요. 네, 해외. 근데 시즌 4를 해달라. 만약에 예를 들어. 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해. 예. 시즌 4를 하게 되면은 전문 작가님이랑 전문 100조를 준다. 100조요? 네. 그러면 할 거야 안 해? 돈 100조 원이요? 네, 100조 원 준다. 그러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조를 받는다. 100조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1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저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10억 주면 할 것 같아요. 10억 주면 해. 예. 9억. 9억도 해요. 1억. 안 해요. 1억 안 해요. 1억은 안 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조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거미줄지. 이제 안 올라가서. 네.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애정이 있구나 유튜브 채널에. 그래도 조조소보다는 제 채널이 더 저한테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뭘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웹툰도 개인적으로 실패를 했고 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웹툰. 근데 잘 안 됐어요 웹툰이.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제 여행을 가는 이유가 근질근질한 것도 있지만 유튜브에 뭐 올라갈 게 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 프로젝트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다 찍어놓는 거예요. 모든 대륙을. 아프리카, 미국 대륙, 호주 이런. 안 한 게 뭐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태평양 쪽 나라들. 그리고 인도 아대륙도 인도만 지금 깔짝 갔다 왔지. 인도를 다 돈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인도도 엄청 크고 가볼 데가 많은데 저는 뭐 한 3달 남짓 잠깐 이렇게 찍고 온 게 달아서 거기도 한번 제대로 하고 싶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회수가 막 5만 1만 떨어져도 저는 할 거예요. 네, 진짜로. 근데 막 위험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없겠죠. 뭐 소말리아라든가 그런 데는 뭐 가기 힘들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여행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서 저는 무조건 갈 거고 관련된 선물을 또 선물을 갖고 예. 별건 아닌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온 이거 실제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샀고 영상이 나와요. 이제 그 쉬마그라고 중동 분들이 이제 머리에 쓰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약간 요것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되게 어울리세요. 지금 왕세자 그래요? 무하마드 침 느낌 딱 침수로 많이 나오네요. 뭐 계속 이러고 그러실 필요 없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 모자는 제가 선물. 고맙습니다. 근데 진짜 채팅따나 외모가 되시니까 뭘 하도 다 어울리신다. 이게 또 빠니보틀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용비어청가 또 써주시고 하니까 또. 근데 용비어청가가 그게 칭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무조건 좋은 말. 저는 해외여행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행을 많이 가셨었나요? 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여행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뭐 어디 갔을 때 준비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일단 영어 못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은근히 많이 갔어요 여행. 이유는 친구들이 어디 갈 때 너도 갈래? 그래서 껴서 간 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은 여행 갈 때 다 역할이 생기잖아요. RPG처럼. 누구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걸 해야 되고 침착맨님은 같이 가면 그냥 뭐 안 해도 약간 재미 요소를 더해주는. 저는 이제 푸들이죠 푸들.
동물한테 네. 뭐 야 너는 너 일정 안 짜니? 뭐 안 사오니?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푸들한테는 저 안 바르잖아. 그냥 푸들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그쵸?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런 추억을. 근데 그럼 혼자 여행 가시고 그런 거 없으시겠네요? 잘 없죠. 저는 혼자 가진 않고. 그래서 전 대단하고 제가 아무리 귀찮다 하지만 혼자 여행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확실히. 예. 근데 그거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시니까 그게 여행 저도 원래 되게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요. 저도 시작하는 거 싫어하고 뭐 귀찮고 그냥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런 성격인데. 근데 어떻게? 저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저를 여행이라는 거의 던져요, 그냥 저를. 그러니까 해외에 던져요, 그냥. 계획을 안 짜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예. 거예요, 일단. 나를 스스로 던져요, 밖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거기서 뭘 안 하면은 당장 뭘 안 하면 뭔가 사고가 터지니까 그런 열심히 하게 돼. 게으른데도 하게 돼요. 안 하면 내가 당장 위험하니까. 이거 그거구나, 옛날에.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갔을 때나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네. 막 체계적으로 잡힌 뭐 어떤 대도시 이런 데가 아니면은 네네. 결국은 흥정을 하고 눈탱이를 맞고가 네. 필수잖아요. 네. 그거를 잘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뭐가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막 담그거나 뭐 약이 들어가 있는 뭐 음료수를 줄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저는 당해본 적은 없는데 약 먹고 다음 날에 일어났는데 팬티 빼고 다 털린 일화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해외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평소에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위험의 요소가 항상 있죠. 그럼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제 영상을 보면은 네. 이제 대놓고 이제 눈탱이를 씌우면은 네. 막 따져요. 네네네. 안 쫄려요? 저도 각 보고 덤벼요. 좀 얘가 만만하다 싶으면 진짜 무섭고 진짜 여기서 내가 까불다가 처음 맞을 것 같다 하면 갑자기 저는 안 조용한 까불어요. 데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요르단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넘어갈 때 그 이제 그 국경에 그 검문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외국 군인들은 이제 모병을 하다 보니까 덩치가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경에서 차를 안 타고 넘어가니까 수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잠깐 여기 경비실에 있어라. 근데 처음에 되게 친절했어요. 왜냐면 여행객이고 걸어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니까 약간 잠깐 앉아 있어라. 절차가 있는데 금방 끝날 거다 해가지고 앉아 있는데 제가 다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 가방이 좀 크거든요, 배낭이.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만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가방이면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는 순간 갑자기 그 사우디 경비병, 사우디인지 요르단인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막.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저는 그런 취급을 당하면 따져요. 내가 뭐 잘못했나? 힘들어서 그냥 가방에 올린 것 뿐인데. 근데 거기서는 그 총 들고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지 이러면서 그냥 나갔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 이지하다. 뭐 이지가 뭔데? 침착해. 이지가 침착이 됐네 생각해보니까. 나 이지맨이야? 침착해. 이지. 그러네. 이지맨이세요. 이지, 릴렉스. 그런 거야? 그럼 거기 어떻게 통과했어요 이제? 그냥 밖에 나가라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냥. 근데 뭐 택시가 와가지고 뭐 자기 거 타라 그래가지고. 그거 타면 지나갔어 또? 어떻게? 그게 왜냐면 국경이 기본적으로 원래 걸어서 못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국경을 걸어서 넘는다는 게. 근데 이제 차 타고 가면은 되니까 가가지고 되게 절차가 복잡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해가 넘어갔는데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하면 전 다 들어요.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 군인을 만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국경을 넘을 때는 항상 거기에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막 되게 잘해주다가도 선 넘다 싶으면 바로 정색하면서 뭐라고 해요. 왜냐면 사진을 제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장난치다가 딱 그 고프로 꺼내가지고 뭐 찍으려고 그러면은 스탑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정색하면서 총 들고 그러면 무섭죠. 저는 그런 데선 절대 안 까불어요. 근데 딱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건실해지는구나. 거기서는 나도 바로 착해져요. 건실해져. 보고 착해져요. 건실해져. 근데 내가 조금 화나거나 열받아도 되겠다 싶은 각이 보이면 조금 약간 따지기도 하고. 왜냐면 사기를 치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외국인 관광객도 좀 있고 뭐 CCTV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좀 많은 데서는 저도 이 주먹 싸움이 오가지 않을 거란 걸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좀 따져요. 뭐 주먹 따지면 당연히 안 하고. 근데 사람이 없어. 근데 주변에 막 없어. 절대 안 싸우죠. 나랑 둘이 있어. 절대 안 싸우죠. 안 싸. 네. 미안하다. 근데 이제 막 그런 건 있어요. 파타야 이런 데 가면 미군들이 많아요. 파타야에. 왜냐면 이제 그 미군들이 거기 태국에 기지도 있었고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진짜 내추럴 막 그 빵빵한 사람들이 있어요. 알리스타인데 일부러 막 지나가다가 동양인 보면은 어깨빵을 일부러 가다가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빵쳐 뽕빵하니까 이러면서 가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빵 치면 하다가
퓨 해서 돌아서 저절로 너무 세니까 이렇게 딱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돼요. 화도 안 내요. 그런 사람한테 부딪히면. 화도 안 나. 네, 화가 안 나고 무서워요 오히려. 아 오히려. 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회전문 맞아. 그러니까 파타야가 좀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비가 거의 그런 뭔가 싸움 쪽으로는 잘 안 걸리고 오히려 막 저랑 비슷한 체구의 이런 사람들이 더 시비를 많이 걸어요. 뭐 예를 들어 술집에서 그 축구 보고 그러니까 한국이랑 어디랑 평가전을 할 때인데 옆에 있는 아저씨 그 한사랑 상하회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저씨들 와가지고 아예 몰라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친구랑 술 먹고 있나가지고 어이 학생 저 한국이 축구하고 있는데 왜 축구 안 보고 술 먹고 있냐 응원해라 일어나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 류의 시비가 많이 걸려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뭐 바닷가 가서 친구랑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키가 쪼만해 남자가 그래 되겠어 이런 류의 시비. 갑자기? 아저씨들이 시비를 좀 많이 걸어요. 갑자기?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만만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무튼 결론은 뭐냐 지금 또 얘기가 딴소리 나왔는데 시비가 의외로 싸움이 날 만한 시비는 안 걸린다. 사기는 많이 당해요. 근데 사기는 많이 당하는데 그럼 만약에 설정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 현진하고 나랑 있어. 근데 뭔가 요금 때문에 얘기가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 사람아. 근데 내 옆에는 한 명이 더 있어. 아는 사람. 내 지인. 내 지인. 내 지인. 2대1이야. 2대1. 2대1. 근데 주변에 이 사람이 근처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그때 따져요? 따져요. 그땐 따져. 따져요. 근데 킬각 봐요. 막 얘기하는데 킬각을 보는데 주변에서 갱이 온다. 갱이 와. 이게 막 추가적으로 와. 갱이 오면 한 텀 살이죠. 잠깐 빼죠. 다시 한번 가격. 근데 이미 따졌을 때는 얘가 화가 나가지고 끝장을 보자가 됐어. 근데 이게 장소가 중요해요. 으슥한 데는 안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다이브 치는 거면 안 들어가는 게 맞고 상대방이 다이브를 치는 느낌이라면은 상대 주는 게 맞고. 받아줘. 그러면 이제 강하게 따지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다 계산이 돼요 다. 내가 여기서 따질만 하겠다. 아니면은 여기서 따지다가 혹시라도 저 사람이 앙심을 품고 뭘 하면은 왜냐면 외국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하면 그냥 얌전히 그냥 줘요. 그러면은 눈탱이를 되게 많이 당해봤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페루에 처음 갔을 때 자전거 여행으로 갔는데 그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외국에서 사기를 굉장히 많이 쳐요. 근데 제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벽 4시에 페루 리마 공항에 떨어졌는데 이제 자전거를 막 조립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들이 또 막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 또 나를 또 덤탱이 씌우려고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비싼 나 너희의 택시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왜냐면 난 자전거가 있고 나는 리마 시내까지 이 자전거를 타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제 진심이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막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새벽 4시에 자기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 거기 가서 밥을 먹자. 갑자기 4명이. 그래서 해외에 처음 갔는데 모르는 외국인들이 나랑 친구를 먹고 밥을 같이 먹어주겠다. 이 굉장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 경험이 재밌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유튜브 가기 좋아서? 그때 유튜브 안 할 때였어요. 안 할 텐데. 네, 유튜브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였어. 그냥 제가 좋아서 여행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가서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데 안전이 보장돼 있다면 재밌지. 그러니까 돈만 털리는 거면 괜찮아. 착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갔는데 뭐 다 끄네. 막 그렇게 될까 봐. 나 이거 걱정이 많은 건가 내가? 아니요. 이 걱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못 하겠는 거야 그런 거. 저는 그때 너무 철이 없었어요. 왜 거기 따라가는지 모르겠고. 운이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이 나빴지만 그 와중에 좋은 게 뭐냐면 따라가서 실제로 밥을 먹었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가지고 이때 알라 그러는데 계산서를 이렇게 놓고 자 이만큼 나왔어. 근데 그게 한국 돈으로 한 2만 얼마였는데 그게 절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페루 물가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한 5만 원, 6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계산서를 놓고 갑자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도 그냥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분위기였고 그리고 그 식당도 한패예요. 제가 보니까. 아까 데리고 오면은 되게 좀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나한테 사람 말도 안 했어 처음에. 근데 분위기가 여기서 내가 안 사고 간다 그러면 친구비 내야지. 친구비. 그리고 일단 택시를 제가 그 사람 택시를 타고 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돈을 안 내고 뭐 거기서 뭐 따지고 뭐 더치페이를 해야 하니 만약에 그래 했다가는 또 모르잖아요 그게. 택시비 5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냈어요 제가. 그리고 오면서 그냥 조용히 왔어요. 무서워서.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정도의 합리적인 눈탱이는 경험도 했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해서 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괜찮은데 나는 이제 그런 거 갔는데 이제 큰 눈탱이 다 털어가 예를 들어. 근데 막 이 타지에 뭐 아무것도 없어. 돈을 출금할 수도 없고 이게 난 무서운 거지. 그거는 정확히 눈탱이가 아니라 도난이죠 도난. 제가 당해봤어요 도난도 우크라이나에서. 큰 눈탱이. 그러니까 그 눈탱이가 아니고 도난인데. 도난. 강도.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롤한다고 이제 그 중요한 가방을 원래는 평소에 메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항상 껴안고 있고 항상 화장실 갈 때도 갖고 가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냥 뒤에 놨어요. 그렇게. 센 척했구나. 그리고 롤을 하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그 누가 못 해가지고 막 집중하고 있다가 딱 뒤로 봤는데 없는 거죠. 근데 CCTV도 녹화가 안 되는 CCTV야. 그냥 끝났어요. 그냥. CCTV 녹화 안 되면 왜 해놨어요? 저도 그냥? 그게 의문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의심하는 게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훔쳐간 것 같아요. 방법이 만약에 없어요. 그 심리적인 의심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되게 무력해요. 되게 사람이. 해외 나가면 되게 무력해져요. 한국에서는 뭐 훔쳐가면은 따질 수가 있잖아요. 경찰이 만약에 와서 대충 하면은 어떻게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에 다 세금 다 내고 하는데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있냐 따질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경찰이 와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주는 것도 없고 뭐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힘들어한 표정으로 와가지고 뭐 몇 시에 그런 거 아니냐 뭐 했다 장소 여기고 뭐 그때 누구누구 있었냐 하고 그냥 가요.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며칠 후에 경찰서로 오래요.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조사도 없고. 그럼 이제 그거 다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져가서 그 여권이랑 핸드폰이랑 다 훔쳐가가지고 이제 대사관 가면 좀 도와줘요. 대사관 가면은 긴급 송금이라고 한국에 있는 연락처 지인한테 급하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써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일단 출국을 할 수 있는 뭐 금액을 만들든지 아니면 여행을 계속 할 수 있게 여권을 좀 발급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이. 그럼 여권이 없는데 신원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권을 긴급으로 임시로 발급을 해줘요. 그걸로 하는 자기 거예요. 그 정보를 말해주면 일치하면. 네. 신분증 같은 거 보여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이 치안 되게. 근데 만약에 충격을 받았어. 정신적으로. 말을 잘 못해. 내 정보를 확인을 못해. 그러면 발급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정신이면. 아니, 너무 걱정이 많나? 그 정신이면 제가 생각해서 해외 여행 안 가는 게 맞아요. 아 진짜로 이건 진심으로. 그 정도로 스트레스에 약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 끼고 하면 괜찮아요? 패키지 여행은 괜찮다. 가이드 끼면 괜찮죠. 왜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이드가 해주니까. 그러면 괜찮죠. 그럼 가이드를 만난 적도 있어요? 거기 현지에서? 갑자기 내가 가이드 해줄게. 즉흥적으로. 해줘 부탁해. 현지인이 해주는 가이드는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서 만난 것도 있고 갑자기 가이드로 전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다 꿍꿍이가 있죠. 너 어디서 왔냐? 어디 뭐 중국에서 왔냐? 보통 이걸로 시작을 해요. Where are you from? 이러면 뭐 나 코리아 그러면 오케이 Welcome to Egypt 이러면서 갑자기 도시를 자기가 구경시켜주겠대. 그럼 따라가요. 재밌으니까. 가가지고 막 구경시켜주고 근데 갑자기 중간에 여기로 올라갈 건데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 특별히 하는 곳이라서 한 1,000원 2,000원 내야 된다. 올라가자. 그런 식이에요. 네. 대부분 그런 나라들에서 약간 사기를 쳐도 다 어떻게 보면 귀여운 수준인데 제가 그때 진짜 옛날에 여행할 때는 돈이 진짜로 없었어가지고 정말 아끼면서 했거든요. 빵 하나 사가지고 2끼에 나눠서 걸쳐 먹고 근데 저는 그게 실제로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인배라서 그래. 소인배는 소인배가 적게 가지면 행복해. 소인배가. 왜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 아니거든. 내가 이 작은 빵 하나로 2끼를 버텨냈다는 그 보람. 그지? 그러니까 그게 소인배적인 마인드야. 예. 그리고 비싼 데서 자꾸 비싼 걸 먹으면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똑같고 어차피 자고 나오면 똑같은데 왜 굳이 물론 이제 그래. 기본적인 거는 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두 발은 뻗고 자고 잘 때 춥지 않고 이 정도는 중요한데 적당한 추위도 좀 괜찮아. 사실 견딜 수 있는 추위. 내가 좀 포지 이렇게 하면 돼. 그 이상 10만 원 넘어가는 호텔을 가봤자 자면 끝이에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방이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치. 뭐 한 6시간 좀 더 푹 쉬네. 그래서 뭐 그거에 나는 20만 원, 30만 원을 태우고 싶지 않은 거죠. 전 그래서 가난하게 하는 여행을 실제로 좋아해요. 궁상 떨 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있어. 나 옛날에 대학교 때 그 궁상 떨면서 막 삼각김밥으로 막 하루 막 하고 그게 재밌어요. 처음에 시작은 항상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하는데 요게 게임처럼 접근이 되면서 나름 재밌어. 오늘은 스코어 찍고 이런 개념이야. 돈이. 남들이 10,000원에 하는 걸 나는 5,000원에 했다? 재밌어. 선민의식이 생겨요. 소확행. 아유 바보들. 저걸 10,000원에 해? 나 5,000원에 했지롱. 했어. 저는 그 얼마 전에 나오신 염따님이 플렉스 하시는 거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왜 재밌고 왜 좋은 거지? 돈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시고 당연히 좋은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궁상대 플렉스. 그거를 플렉스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당했잖아. 돈이 많은데 아껴 쓰는 게 더 그게 간지 아니에요? 간지란 말 좀 그런가? 그게 더 힙하지 않나? 힙하지 않나? 막 1억 있는 사람이 한 끼에 5,000원, 4,000원씩 먹어. 좋다. 다음에 염따님 이게 더 멋있으니까 토론 한번 하죠. 뭐가 더 맞나? 돈을 많이 쓰는 게 간지냐, 돈을 아끼는 게 간지냐. 저는 진심으로 아껴 쓰는 게 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 물론 이제 그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막 1,000만 원짜리 뭐 사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1,000개를 사는 게 맞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한 것 중에는 이제 그게 있어요.
이성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면은 애초에 그거는 불가능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질렀을 때 이 쾌감, 이게 다시 나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에너지가 주입이 돼서 이걸 원동력을 또 하나를 하면서 이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어떤 그 이상한 그 헛돈 쓰는 거에 대한 쾌감으로 돌아가는 물레방아랄까? 그러니까 뭔가 그 써봤을 때 그 쾌감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지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확실히. 느끼셨구나. 그 배덕감.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난 그렇게 알고 오케이 이게 염단 선생님 말했던 그 플렉스구나 했는데 그 새끼는 환불했대. 얼마 전에 전화했는데 아니 근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러는 거야. 뭐야? 그게 좀 그렇게 느끼신 거면은 그럼 배덕감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느낀 이 깨달음 비슷한 건 뭐였을까? 방송용 회의 끄셨는데 거기에 또 혹시 중간에 약간 슈킹을 하신 그런 거 아니시겠죠, 설마? 아니 구찌가 뭐 이거 어딜라고 뭐 슈킹을 해. 소인배도 아니고 그 구찌 저 이탈리아 그 어디 그쪽인데. 제가 느끼는 쾌감은 뭐냐면 제가 인도 여행할 때 하루 목표 사용액이 2만 원 정도였는데 그 하루 어떤 날을 운이 좋아서 6,000원에 보낸 날이 있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다 해서 진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 밤에 오르가즘 와요. 쾌감 쩔어요 진짜. 와씨 6,000원에 내가 버텼다. 근데 여행자끼리 이런 말 하잖아요. 또 무슨 말 나오냐면은 6,000원? 저는 어제 2,000원을 버텼어요. 군대 그 힘든 거 막 그런 것처럼 배틀 붙는 거야. 배틀 붙는구나. 어디 가서 뭐 나 인도 여행 한 달 동안 59만 원 썼다 그러면은 근데 저는 황제 투어 했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셨네. 저는 한 40만 원 썼어요. 계열 받아요. 진짜 계열 받아요. 열받는다는 게 웃기다. 예. 진짜 열받아요. 진심으로. 나도 할 수 있는데 적당히 쓴 거고 너는 너무 아낀 거야. 내가 볼 때 너는 그 돈은 너무 인위적이야. 내가 쓴 돈이 아끼면서 적당히 즐긴 돈이고 너가 쓴 돈은 부당해. 약간 이렇게 돼요. 너는 그 돈 아끼려고 20만 원 더 아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넌 즐기지도 못했을 걸. 나는 즐기면서 쓴 게 이 정도다. 약간 선민 의식.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막 비싸게 여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인정 안 해줘. 웃긴 게 뭐냐면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을 비우는 사태가 발생해요. 여행 가서 해외 여행 가서. 맞아. 저 사람들은 진짜 여행을 몰라. 찐 여행을 몰라. 인도 와가지고 비싼 호텔 가서 수영장 가서 수영할 거면 굳이 뭐하러 인도 가? 한국에서 하면 되지. 제주도 가서 하면 되지. 나는 인도 와서 인도 사람들과 부대끼고 같이 섞이고 말하고 그 인도인들의 어떤 향 냄새 맡고 바로 봤어. 네, 나는 그들과 한 몸이 됐었어. 하지만 너는 굳이 인도까지 와서 비싼 레스토랑 가서 굳이 스테이크 썰고 수영장 가고 너가 한 여행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뭔가 선민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인도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자부심 쩌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인도를 처음에 갔던 것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반말로 갔어요. 또 반항. 근데 또 반항이었네 또. 그러면은 럭셔리 체험을 했어요? 인도 럭셔리 체험을?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별 재미없어요. 인도는 확실히 그 자부심 느낀 그게 좋아요. 확실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자부심이 생겨요. 선민 의식. 나 인도 여행 가서 이 정도 썼다. 생겨요. 근데 인도를 처음 간 게 뭐냐면 태국에서 이제 방콕에서 잠깐 체류할 때 그 한국 여행자끼리 좀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태국에 뭐가 좋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태국에 뭐가 맛있다. 그리고 태국 어디 길거리는 야 여기 막 바퀴벌레 많고 지저분해서 야 장난 아니더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무슨 얘기만 하면은 근데 인도 가 보면은 여기는 천국이야. 인도가 더 더러워. 인도가 더 힘들어. 더럽 배틀. 네. 그리고 뭐 어디 음식 맛있는데 진짜 싸다 그러면은 태국 아무것도 아니야. 인도가 진짜 싸. 인도 한 끼 1,000원이면 먹어. 열받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인도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인도 갔다 오면 다 저지랄 날까. 개빡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크든 작든 그 현상이 발생해요. 인도를 갔다 오면 모두가. 크든 그래요? 작든. 그래요? 네. 발생해요. 저도 인정했어요 가서.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하게 돼. 네. 나도 모르게 그래도 제일 뭔가 재미있고 힘든 곳은 인도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어떤 수위의 차이는 있는데 갔다 오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지금 인도 말고 더 신기한 데를 가긴 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라든지 많이 가가지고 이제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저도 인도 처음 갔을 때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약간 이런 그 임팩트가 있구나. 너무 세요. 그러면 갔을 때 막 뭐 만약에 아파요. 네. 아픈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아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아팠어요 그냥. 아프면 나아요? 알았어 나아져요? 안 나아질 수도. 저는 나았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 걱정들은 뭐냐면은 거기 가서 아프면 어떡하지? 아니면 뭐 강도를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아프면 어떡하죠? 아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왔어요. 약 먹고 병원 가고 똑같아요 한국이랑. 아 그래요? 근데 막 내가 지금 너무 아파 막 끙끙거리고 있어. 예. 근데 앞에서 와가지고 내 가방을 대놓고 끄네. 근데 너무 아파서 제지를 못해.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아, 내 너무 걱정이 많나?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약오를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라면 한국에서 다 적응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조철수 감독도 이거 했는데 막 조회수 막 1000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냥 하는 거죠 뭐. 전 그리고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뭐 그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난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외로움은 있어요. 아무도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두 명씩 왜 안 가요? 왜 혼자 다녀? 친구랑 같이 가면 되지. 근데 여행이라는 게 사실 같이 가서 마음 맞게 하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하는 여행 스타일이 이제 좀 남들과 어떤 섞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행 스타일이라서 웬만하면 혼자 가는 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빠니보틀님하고 저랑 같이 갔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파요. 3일을 들어 누웠어. 여기 있기 싫은데 볼 거 다 봤는데 옮기고 싶은데 못 가. 그런 거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친구랑 라오스를 갔는데 친구가 여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권을 발급받으러 수도를 가야 되는데 저는 거기 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난 더 놀고 싶은데 여기서. 근데 그 친구랑 다행히 엄청 막 완전 베스트 프렌드 막역하게 지내는 친구가 아니라서 그냥 그 친구는 따로 보내고 저는 절교했구나. 절교는 아니고 수도 그 여권 잃어버린 거 같이 가기 싫어가지고 타지에서 절교 선언했구나. 여권은 지가 잃어버린 거니까 아무튼. 네. 근데 암만 이런 사람이 성공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자리도 사실은 다 편히 다 봐주고 하면서 막 아픈 거 다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냉혈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은 사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공사는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6월에 이제 난 나가야겠다. 네, 나갈 겁니다. 6월은 아니고 뭐 한 7월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름에 나갈 거고. 그쯤에. 네네. 그러면은 여행 갈 때 한국은 아예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기 돌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쭉 가는 게 뭔가 그 여정이 보이니까 볼 때 재밌더라고요. 한국을 안 들리는 게? 예. 그러니까 뭔가 먼 여정을 떠나는 서유기도 그렇잖아요. 서유기가 사실은 선호공이 맘만 먹으면은 뭐 1시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일부러 걸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여정을 위해서, 몰입을 위해서. 갑자기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가다가 나 집에 뭐 두고 온 게 있어.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가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막 오고 이러면은 솔직히 저는 그거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는데 서유기에서? 그래요? 막 중간에 보통 어떻게 되냐면 서유기 스토리가 뭐냐면 갔다 온다? 손오공이 개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저팔계 사오정이 조금 약하게 쎄. 네. 그리고 다니는데 삼장법사가 되게 헐렁해. 네. 그래서 당해. 네. 그럼 손오공이 막 고군분투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막 화가산 가가지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고향 갔다가 텔포스네? 네, 그 텔포 써서 가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뭐 부처님 만나러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뭐 도구 하나 빌려줄게 해서 템 빌려주면 그거 써서 다시 봉인한다거나. 텔포 지식인 다 쓰네. 그래서 좀 길게 여정을 하는 게 중간 한국 보급이 없이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보급도 거기서 수급을 하는 거죠. 다음에 여행 갈 때 중간에 보급은 안 하니까 네. 출발을 네. 저랑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중간에 나는 돌아오면 되죠.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이제 왜냐면 중간에다가 끼기에는 보급을 안 하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 근데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시면 금방 하시다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나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여기서 왜 이렇게 하지? 약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느낌? 저는 굳이 왜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장점 중에 하나는 네. 일단 하면 따라는 합니다. 그 나중에 공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일단 따라해. 모를 때마저도 뭐라고는 안 해. 나중에 평가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어설프게 알면 그때부터 이제 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모르면 무조건 따라요.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 그냥 좀 한 하루나 이틀 따라가게. 어디 좀 가고 싶으세요? 저요? 그냥 아무데나. 안 가보신 데를 그래도. 저 중국. 전 중국 안 가봤어요. 왜 안 가요 중국? 중국은 너무 동북아시아라서? 왜냐면은 중국은 유튜브가 안 돼요. 그래? 왜? 네. 중국 이란은 유튜브가 안 돼요. 막아놨어요. 못 찍어요? 찍는 건 되는데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 통제? 예.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회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긴 할 건데 이게 중국과 일본은 사실 이 두 나라는 한국이랑 많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게 뭔가 칭찬을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엮이고 욕을 해도 정치적으로 엮이고 제가
국제 이제 한국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뭔가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게 댓글이 어느 정도로 그게 있냐면은 제 러시아 갔다 온 것도 댓글로 막 그런 게 달려요. 러시아를 왜 가냐?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너 빨갱이냐 이러면서.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제일 추운 데 가서 물고기 잡고 얼음 부수고 뭐 오락실 갔다 오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너 이 새끼 너 빨갱이지 너. 너 옛날에 소련주의 그 공산주의였던 나라 너 왜 가가지고 왜 거기 홍보를 해주고 있냐? 레닌 개새끼 해봐 뭐. 빨갱이에요? 아니요. 빨갱이세요? 아니,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좀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지금. 저 자유민주주의 좋아합니다. 아니 이런 거를 물어보실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 못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정치적 전혀 없고 인터넷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중간이 없잖아요. 나는 그냥 러시아 여행은 갔을 뿐인데 빨개졌네. 레닌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중국도 그렇고 막 못 가볼 만한 나라 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외 여행하면은 대부분 미국 아니면 동남아 아니면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아니어도 볼 게 진짜 많은 데가 진짜 막 이란만 해도 정말로 볼 게 많은데 이란. 예. 저는 오히려 유럽보다 그런 데 훨씬 재밌는 것 같은데 아쉬운 데가 많죠. 저는 일단 다 가보긴 할 거예요 나중에. 막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말고는. 이란은 반미주의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됐네요? 아 그런가? 또 약간 그쪽으로 절대 그런 거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또 후예들이라고 이게 자부심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란 거기서.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평소에 겪을 수 없는 뭐 이슬람 말고도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볼 게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했더라고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했어요. 꽤 했죠. 엄청 많이 했죠. 보통 이쯤에 끝내죠. 그거 하고 끝내도 될까요? 그 저기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팬분한테 부탁을 했던 월드컵? 그 이사양 월드컵이 하나 있는데 저도 아직 안 한 건데 그 팬분이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신 건데 그거만 하고 딱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아니 베이비 민수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체력이 안 돼요. 딱 요 정도면 적당히. 저는 그러니까 더 하라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딱 적당할 때 딱 끝내는 기분 게 좋게. 뷔페 왔는데 지금 한 80% 정도 먹었을 때 나가는 게. 근데 더 먹을 수는 있지만 더 끄집어낼 수 있긴 한데 기분 나쁘잖아. 이게 약간 좀 나빠. 뇌절이 될 수도 있고 애기 민수. 알겠습니다. 뭐죠? 이사양 월드컵? 여행지 비교 월드컵인데 그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여행지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행지에 대한 얘기. 네, 여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네. 게스트가 코너를 짜. 너무 지금 말 많이 한다고 지금. 좋은 거예요. 예. 나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최고민수님까지는 제가 따라잡을 수 없고 그냥 적당히. 최고민수님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랑 붙어서 누가 이길까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최고민수님이 누가 오든 끝까지 싸우면 그분이 한 번 할 거면은 일정을 많이 빼놓고 해야 된다는 거에서 일단 저는 그냥 적당히